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한국 경제의 종말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저도 이런 말은 쓰기 싫어요. 근데 요즘 돌아가는 경제나 사회 분위기를 보면 이게 절대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오늘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수 있는 현실, 어쩌면 25년 뒤에는요, 한 달에 1억 원을 벌어도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3천만 원도 채 안 될 수 있다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시겠지만 지금 이대로라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달 수입의 60에서 7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날이 올 수 있다니 이게 진짜일까요? 그 이야기를 다룬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해외에서 엄청 화제가 됐어요. 조회수가 무려 1천만 회를 10일 만에 돌파했더라고요. 바로 독일의 유명 다큐 채널 프루츠 게자트에서 제작한 한국은 끝났다라는 영상이에요. 구독자가 2천만 명이 넘는 글로벌 채널인데 그 영상에서 다룬 한국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내용을 딱 들으면 처음부터 뒷덜미가 확 잡히는 느낌이에요. 잔혹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곧 모든 면에서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군사적인 면까지 다 무너질 거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2060년이 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한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의 출산율이 너무 심각하니까요. 정상적으로 인구를 유지하려면 여성 1명이 평균 2명의 아이를 낳아야 하거든요. 근데 2023년 기준으로 한국 여성 1명당 출산율은 0.72명이에요. 서울은 더 심각해서 0.55명이라고 합니다. 이건 여성 절반은 아이를 전혀 낳지 않고 나머지 절반도 1명 이하로만 낳는다는 얘기죠. 이게 계속되면 100명이 36명, 36명이 13명, 그 다음엔 5명.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대가 바뀔수록 인구가 줄고 줄어 결국에는 2060년쯤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 노인이 된다고 합니다. 길 가다 사람 둘 마주치면 1명은 어르신이란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슬픈 예언이죠. 거리엔 아이들 웃음소리 대신 공허함만 맴도는 미래를 그 영상은 그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인구 구조의 붕괴가 우리 삶에 실질적인 타격을 준다는 거예요. 연금 고갈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이미 65세 이상 어르신의 40%가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계신데요. 이 추세라면 2050년대엔 국민연금이 완전히 고갈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그 연금을 채워넣냐? 바로 우리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보험료율을 점점 올리고 있어요. 현재 9%에서 13%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벌면 지금은 3천만 원, 4천만 원 세금으로 떼이던 게 앞으로는 6천, 7천만 원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부가세까지 전부 다 오르게 되면요, 진짜 손에 남는 돈이 거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현실을 들으면 솔직히 아니 왜 내가 이걸 다 부담해야 되지? 이런 생각 드시죠?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받는다 해도 내가 낸 것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면 차라리 내가 그 돈으로 재테크를 하고 말지 싶은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미 우리 선택이 아닌 의무로 다가오고 있는 현실이라는 게 참 답답합니다. 게다가 이런 인구 붕괴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미쳐요. K-팝, 드라마, 음식, 세계에서 인정받던 한국의 문화마저도 젊은 세대가 사라지면 점점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을 이어받을 후계자도 없으니 오래된 전통, 음식, 장인 정신까지 모두 잊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일본에서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지금은 되돌리기 어려운 시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만약 기적적으로 출산율이 지금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해서 여성 1명당 2.1명씩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그때 가서도 1.5명의 청년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구조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 부양비는 원래 3명, 4명은 돼야 안정적이거든요. 즉 출산율이 늘어난다고 해도 지금 상황은 해결되기 어렵다는 얘기죠. 여기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요. 100년 전 미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 대공황 시기 1920년에서 1930년대에 인구 증가율이 0.5%까지 떨어졌어요. 이 시기엔 집값, 주식, 물가 전부가 버블 상태였고 결국 경제 붕괴로 이어졌죠. 그 후에 다시 출산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요? 지금 집값, 물가, 주식 모두가 비정상적으로 비싸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는 거죠. 하지만 만약 경제가 한번 크게 붕괴되면 그 고통을 딛고 다시 회복되는 과정에서 출산율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경제 붕괴는 재앙 같지만 그 끝엔 오히려 새로운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집값이 내려가고 물가가 안정되면 사람들은 다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저출산은 공통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선진국 대부분이 지금 다 겪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저는 희망을 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문해율 세계 최고, 치안 안정, K엔터, K뷰티, 반도체, 조선, 디스플레이, 통신기술, 디지털 행정. 이거 하나하나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우리 문화를 지켜내고 전통을 이어오고 세계적인 국가로 도약해온 나라입니다. 4,300년 역사 동안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끊임없이 살아남았고 지금은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드는 국가로 성장했어요. 결국 사람이 제일 큰 자산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똑똑하고 성실합니다. 해외 가보면 정말 체감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피땀 흘려 이뤄낸 이 나라, 그걸 그냥 손 놓고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조금은 힘들고 막막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모은다면 대한민국은 또 한번 부활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 경제를 걱정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응원의 마음 전하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해봐요.